겨울 깊은 밤, 안개가 허리까지 차오른 숲속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고목들이 달빛도 막아선 그 길목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같은 목격담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사슴뿔이 솟아있고 허리에 녹슨 쇠사슬을 질질 끌며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존재. 이름조차 불길하게 울리는 그 망령, 사냥꾼 허른입니다. 이 존재의 정체를 아직 아무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남동부 버크셔 주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영국 왕실이 수백 년간 사냥터로 관리해온 광활한 숲이 펼쳐진 곳입니다. 왕실의 허가 없이 이 숲에 발을 들이는 자는 엄벌에 처해졌고 밀렵꾼은 때로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폐쇄된 숲 안에서 문서로는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가 조용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허른의 모습은 시대를 달리해도 놀라울 만큼 일관성을 띱니다. 거대한 수사슴의 뿔이 이마 위로 솟아나 있고 쇠사슬이 발 뒤에 끌리는 소리가 먼저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 존재가 나타난 자리에서는 동물들이 달아나고 말라버린 나뭇가지 사이로 설명되지 않는 냉기가 흐른다는 묘사도 반복됩니다. 보았다는 사람과 듣기만 한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이 전설을 더욱 묵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괴담으로 사라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 중 한 명,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90년대에 쓴 희곡 속에서 이 존재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허른을 겨울밤이면 특정 참나무 주위를 맴도는 숲의 정령으로 묘사했습니다. 희곡 속 대사 한 줄이 이 망령의 수명을 수백 년 더 연장시킨 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허른의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관객들이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작가는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늦어도 16세기 말 잉글랜드에서 적어도 버크셔 일대에서 이 이야기가 충분히 알려진 상태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 문자가 기록하기 전부터 이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제외하고 1840년대 이전까지 허른에 관한 독립적인 문헌 기록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실 사냥 문서에도, 교회 기록에도, 지역 연대기에도 그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민담 위에 올라앉은 이 존재는 마치 기록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허른에 관한 이야기들이 민담 형태로 본격 수집되고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영국 전역에서 사라져가는 구전 이야기들을 문자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던 때였습니다. 기록자들이 마을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을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허른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래전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전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설 속에서 허른이 특히 자주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윈저 그레이트 파크 안에 서 있었다는 한 그루의 거대한 참나무입니다. 허른의 참나무라 불린 이 나무 아래에서 허른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18세기 폭풍에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다른 나무가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원래의 나무가 실제로 어떤 나무였는지조차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지만 허른에 대한 묘사의 핵심 요소들이 반복됩니다. 사슴뿔, 쇠사슬, 겨울밤, 그리고 참나무. 이 일관성은 각자의 상상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공통된 원형에서 이야기가 출발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은 아직도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허른이 실존했던 한 인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왕실 숲을 관리하던 산림 감시원이나 사냥꾼 중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맞거나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세 왕실 문서에서 비슷한 이름이나 직책을 찾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연결고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왕실이 정밀하게 관리하던 문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 년치 왕실 기록 어디에서도 허른이라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설명 없이 언급할 만큼 광범위하게 알려졌는지도 이 가설은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허른이 기독교가 유럽을 덮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뿔 달린 신의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세르눈노스 혹은 게르만 신앙의 사냥 신과 같은 존재들이 허른과 외형적으로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허른은 어느 개인의 귀신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인류가 자연과 사냥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성한 개념이 민담의 형태로 살아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허른과 켈트 혹은 게르만 신앙 사이의 직접적 연결을 증명하는 문헌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곧 같은 기원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뿔 달린 존재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국의 숲 중에서 왜 하필 왕실의 윈저 숲이어야 했는지 이 가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시각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왕실 숲은 일반 백성에게 철저히 폐쇄된 공간이었고 밀렵꾼은 때로 신체의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뿔 달린 망령이 숲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금지된 경계를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집단적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퍼지고 강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설이 사회적 경계선으로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허른에 관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세부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무, 특정한 계절, 특정한 죽음의 방식. 단순한 경계선을 위한 이야기라면 굳이 그렇게 정교한 서사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왕실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왕실의 방대한 문서 어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존 인물의 원혼인가? 수천 년 전 신앙의 잔영인가? 아니면 금지된 숲을 지키기 위해 퍼진 집단적 두려움인가? 어떤 가설도 허른의 이야기를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이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쓸 수 있었던 이유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수백 년의 공백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도 모두 안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정직한 답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